자, 오늘 윤석열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기대도 안 했죠. 뭘 기대를 해. 간단히 말해서 오늘 시정연설은 양두구육 하석 상대.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팔고 밑에 돌 들어다가 위에다 고이면 똑같은 거죠, 그게. 자, 진짜 시정연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말씀은 늘 옳다며. 민생 생각한다며. 근데 실제로 윤석열이 가장 내가 싫어하는 지점은 뭐냐면은 그거죠.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언론들이 어저께 설레발 겁나 쳤지.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이 만난대. 그럼 어떤 효과 노리는 줄 아세요?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더니 윤석열이 화답했다 같은 이미지 주는 건데요. 같이 말 나눈 거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국회의장 주재 사전 환담에서 오랜만입니다. 이것이 끝이었어. 하지만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오늘 언론들 쏟아낸 보도들 보십시오. 윤석열이 180도 달라졌다. 윤석열이 뭐 달라진 모습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달라진 겁니까? 180도 달라진 게 아니라 360도 달라진 겁니다.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까 방금 민영배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손팻말 들고 있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옆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대체? 자, 어쨌건 지금 국회에서 환담을 나누고 윤석열이 들어오기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피켓 시위하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 일종의 협약을 하나 맺었어요. 신사협정이라고. 국회 내에서는 피켓 들지 말자. 그걸 왜 해주는지는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회 정화 작업인데 갑이 바뀌어야죠. 을이 바뀌면 뭐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인사도 안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아까 민영배 의원한테 직접 들었고요. 그 윤석열이 들어와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윤석열한테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달라진 거 없는 시정연설. 끝. 내용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평가할 게 없고요. 짧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안 된다. 그렇죠. 인간이 안 된다. 저 사람은 제 생각에는요. 검찰총장 한 것도 문제였고 지검장 한 것도 문제였고 차장 검사 한 것도 문제였고 고시 패스했다고 해서 인적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그 오래전 20년 전부터 저는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태원 일주기 그 유가족들이 참석하는 추도식에 그거 안 가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그걸 또 비판하지 않는 언론이라든가 지금 언론 환경도 너무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 캐비넷 탓입니다. 이거는 제가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요즘 언론사들이 광고와 부수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전부 다 수익 사업을 많이 한대요. 수익 사업을 하는 와중에서 다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시정연설을 했으나 감동도 뭐 달라진 것도 없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은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 짜여진 건 맞아요. 그리고 나서 참패를 하니까 국민 말씀을 늘 옳다면서 그 예산을 그대로 디미는. 근데 제가 분석할 시간도 사실 없었지만 보면은 그 시정연설에 나온 말들 대부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뭐뭐 하겠습니다. 뭐뭐뭐 하겠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말따 행따라는 얘기 있잖아요. 말따로 행동따로 다 그짓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시정연설의 핵심은 정말 우리가 방송으로 소개해드린 것만 거의 수백 건 되는 것 같은데 예산 삭감, R&D를 포함한 가장 심각한 건 R&D고 필수 필요 예산 삭감한 거죠. 그걸 하나도 안 바꾼 상태에서 국민의 말씀이 옳다니. 아까 박진영 부원장 이야기처럼 그냥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깜냥이 안 되는 거라고. 왜 안 되냐면 기재부한테 대통령이 닥달을 해야죠. 국민 삶이 어려우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언젠가 그거 유튜브 보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엄청 막 나라 곳간을 엄청 막 이렇게 텅텅 비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대가리를 갖고 있으니 기재부를 쫄 때
이런 예산 낭비 어쩌고저쩌고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재부는 그걸 더 쪼아버리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 내년도 예산안인데 근데 그 윤석열이가 야당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 검사들 동원해 탄압하고 하는 그 윤석열이가 국회에 들어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돼요. 신사협정 했으면 피켓은 안 들지 몰라도 윤석열이 지나갈 때 그냥 고개를 돌리는 시위를 했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는 악수할 수 있죠. 먼저 환담할 때도 만났는데 악수할 수 있는데 말 한마디 안 하는 악수 있잖아요. 나머지 일치단결해가지고 윤석열 외면했어야 돼요. 윤석열 들어가는 그 통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아유, 씨. 윤석열은 국민은 늘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는 거 예산 짜는 거를 보면 돈 있는 국민만이 국민이고 나 찍어주는 국민만 국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대재해법 완화하겠다 이런 것도 하면 이게 민생을 위한 겁니까? 다 기업을 위한 일인데 이건 민생이 아니라 뭐 기생, 사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R&D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IT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R&D 예산을 퍼부어서 그래요. 기억하시겠지만 다음, 그다음 뭐 새로운 기술 이런 거 기억나세요 혹시? 한때 대장주였습니다. 대장주였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때 큰 거예요. 20년 조금 넘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R&D 예산을 퍼부었고요. 그 중에 물론 먹튀도 있습니다. 먹튀도 있는데 그 R&D 예산 중에 100개 받은 회사 중에 한두 개 회사가 잘 되면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검사 윤석열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서 먹고 튀는 회사 한두 개 나오면은 그거 수사해야 되고 그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98개 회사에 R&D 예산이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국정 운영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일들만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는 추경해가지고 해외 여행 가면서 수백억씩 쓰면서 해외 순방비 수백억씩 쓰면서 국민한테는 건전재정이라고 사기치는 거죠, 그게. 심지어 자기 순방비 다 쓰고 또 하고 숨어있는 거 합쳤더니 666억이 나와. 아주 불길하게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래 놓고 이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재밌는 짤에서 나올 텐데 또 삭감이어가지고 이거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한 발짝도 안 물러나고 국회에 나와서 이거 국회가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국민은 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저런 미친 인간이 대한민국 양두구육 카서 상대하는 깜냥 안 되는 대통령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자, 여러분 생활 구독 좀 해주세요. 지금 85만 명에 한 3명 남은 것 같은데 구독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로 채팅하실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좀 찌질하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리사님 고맙습니다.